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운동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시지만요. 현대인들의 비만을 비롯하여서 질병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도 운동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요. 전국 각처에 피트니스 클럽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헬스장을 비롯하여서 필라테스와 요가 학원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꼭 이런 곳에 가지 않아도요. 동네에서 아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온라인에서 만난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달리기를 한다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누구는가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요. 왜 몸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요, 잘못된 운동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잘못된 운동 습관은요, 적당히 장시간 운동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천천히 오랜 시간 하는 것은요, 좋은 운동 전략은 아닙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자극이 주어져야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걷기를 하실 때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걷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얼마나 길게 하실 것인지, 휴식은 어떻게 취할 것인지는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점진적으로 자극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쉬엄쉬엄 하면서 1시간 동안 운동하기보다는요, 쉬지 않고 30분간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운동을 하러 나왔으면 운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보게 되면요,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요즘은요, 운동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느라 운동에는 신경도 안 쓰고 포즈에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요, 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음악을 통해서 주변의 소음을 줄여가지고 운동에 집중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운동의 속도를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지루해지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할 때 적절한 음악은요, 지루함을 해소해 주기도 하고 힘들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악에 심취해서 운동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과감하게 음악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헬스클럽에 가시면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요, 조금 템포가 있는 음악으로 운동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시는 것인데요. 유산소 운동은 열심히 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소홀히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 걷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나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니까 다른 운동을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요. 근력 운동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이 커지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근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관절 질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관절염을 비롯하여서 허리 디스크와 같은 것도 모두 근력이 떨어져서 오는 질환인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걷기조차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자동차나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도 관절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모두 근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꼭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근력 운동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근력 운동도 유산소 운동 못지않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요. 우리가 먹은 칼로리를 모두 운동으로 소비하려면요. 조금 과장해서
하루 종일 운동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으로 다이어트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력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비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는 합니다만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젖산은 간으로 이동되어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은요, 유산소 운동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서 칼로리 소모가 잘 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요. 이것 또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일시적으로 일어나고요. 근육량이 늘어나도요. 시간이 지나면 기초 대사량은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것도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같은 운동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운동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걷기라든지 뛰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은요,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운동은요, 적절하게 다른 근육들을 쓸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겉근육 운동을 일정 시간 해주었다고 한다면요, 속근육 운동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필라테스를 오래 하셨다고 한다면요, 클라이밍 같은 운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활동적인 구기 운동을 하셨다고 한다면요, 정적인 요가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되겠죠. 결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극이기 때문에요, 적절한 다른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이든지 그렇듯이 혼자서 꾸준히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혼자서 하기보다는요, 같이 하실 수 있는 파트너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상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고요, 오프라인에서 모여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로 지역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부부가 같이 하시는 것도 좋고요. 동네 이웃분들과 같이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요. 동기부여가 되어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운동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중에라든지 혹은 운동 후에 스포츠 드링크 같은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스포츠 드링크는요, 갈증 해소와 기운을 북돋아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과도한 운동을 하시는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 경우라고 한다면요, 약간의 천일염과 같은 소금을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것이 아주 좋죠. 땀으로 소실된 전해질을요, 공급하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적절하게 미네랄을 공급해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운동 후에 무언가를 먹는 것은 살을 찌게 하는 것으로 아무거나 안 먹고 안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운동 습관입니다. 연예인 김종국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운동 후에는요, 적절한 미네랄과 비타민,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운동 시에 소실된 영양분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운동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